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둘이 돌아온 시네마 편.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휴가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다녀왔죠. 아, 어디 갔다 왔어요? 담양에 갔다 왔어요. 담양. 저는 이 자영업자의 특성상 아직 명확한 휴가 일정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둘이 돌아온 어떤 영화입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일본 영화예요. 조제 호랑이 물고기인가요? 조제 물고기 네. 호랑이가 아니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정확한 영화 제목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2003년작 일본 영화죠. 일본 영화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일단 제목부터 되게 조금 이색적인 영화예요. 왜 이 영화를 보게 되셨어요? 나도 일본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일본을 그냥 싫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좀 일본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잖아요. 열받는 일이 많이 있죠. 네. 내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일본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일본 영화는 보면 좀 약간 괴기스러운 것들, 좀 독특한 그런 괴기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잖아. 그렇죠. 우리랑 좀 안 맞는 구석이 있어. 괴수 영화의 본진이죠, 일본이. 딱 고질라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안 보게 됐어요. 보통 일본 영화는 주로 이제 잘 안 봤는데 아내가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자신의 인생 영화를, 옛날에도 자신이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했고, 가장 최근에도 내가 이제 두리두런 하면서 자기도 이제 계속 보니까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도 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2개 중에 이게 하나였던 거예요. 인생 영화. 네, 인생 영화. 형수님 추천 영화. 네. 뭐가 그렇게 좋았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영화에 보니까 그 소개 나오잖아요. 영화 소개 보니까 가장 잊지 못할 사랑 영화,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영화가 이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평점은 되게 높더라고요. 거의 10점 만점에 9.23인가? 뭐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도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망했어. 망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따가도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뭐 썩 임팩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잔잔하게 계속 가네. 잔잔한가? 뭐 그냥 약간 잔잔한가?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에서 조금 독특한 면이 있긴 한데 뭐 인물 설정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전쟁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죽여야 할 것 같아. 전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유모차 안에서 우리 남주가 이름이 뭐였죠? 치네오. 츠네오가 그 조제를 유모차 안에서 처음 보잖아요. 이불을 싹 덮은 걸 이렇게 여니까 있잖아요, 안에. 그러고 나서 한 2초간 사실 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칼을 갑자기 훅 휘두르잖아요. 가는구나. 근데 잘 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설정이 독특한 거 몇 개 외에는 사실 일본 영화 치고는 되게 평범하다. 그냥 이웃에 어딘가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닐까. 사실 요즘 사회가 워낙에 복잡해지고 노출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 히키코모리 내지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요새 저만의 세계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평범함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아니신가 본데? 계속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건 천천히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제목부터 이야기해보죠. 그러게요. 조제, 호랑이, 물고기. 일단 조제는 사람 이름이죠. 조제는 주인공 이름이죠. 그렇죠. 원래 이 주인공 이름이 여자 이름이 쿠미코인가? 그쵸.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부르죠. 네, 쿠미코인데 자신을 쿠미코라고 부르지 않고 조제라고 불러요.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하죠. 츠네오한테. 자기가 그냥 조제로 불리고 싶다고. 왜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들었을 때 조제가 뭐야? 호랑이랑 물고기는 알잖아요. 근데 조제는 뭔지 모르니까 일본 영화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 조제라는 것이 일본 이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건 줄 알았어. 조제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명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 쿠미코라는 여자 주인공이 할머니가 이제 책을 주워오거든요. 남들이 버린 책을 주워오는데 그 책에서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이 쓴 한 달 후 1년 후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그 단편 소설을 아마 모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한 주인공 이름이 이제 조제예요. 프랑스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었나 봐. 이 영화는 이제 원작이 있어요. 소설이 있고 그 소설에서 이제 그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 달 후 1년 후라는 그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전체 영화의 그 맥을 이어주고 있는 그 대사, 중심 내용이 사실 그 사강의 그 소설에 나온 그 메시지를 큰 맥으로 하고 있죠. 그게 중심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적어왔는데 이제 대사는 조금 달라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책의 내용은 언젠가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해가 또 지나가겠죠. 흘러간 1년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2번인가 3번인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그쵸. 해요. 조제가. 그러니까 조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치네오와 이제 연인 관계가 되잖아요. 같이 살게 되지. 이제 치네오가 조제를 불쌍히 여기는 막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찾아와서 조제가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조제가 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찾았다가 갈 거면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장면이 약간 짠하죠. 약간 울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안 떠나잖아요. 그래서 안 떠나죠 그때. 그리고 정식 연인이 되죠. 더 깊은 연인이. 같이 살게 되지 둘이. 그렇죠. 근데 그 조제는 같이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는 조제니까. 자기는 조제니까. 거기에 빙이 되어 있으니까. 빙이 되어 있어. 소설에서 그렇게 끝난 것처럼 자기는 또다시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자기의 장애가, 우리 조제가 장애가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죠. 그 장애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걸 그래서 장애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장애 때문에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장애 말고도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다면 사실 조제 스스로의 정신세계도 약간 독특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장애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긴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희귀꼬물이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죠. 갇혀 지내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책 그냥 딜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엔 완전 무관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 장애와 개인적 성향이 그리고 할머니가 부끄럽게 생각했어. 그렇죠. 결국엔 그것도 장애 때문이네. 그렇지, 그것도 장애 때문이죠.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 장애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몰래 이제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소설에서 보면 주로 밤에만 나가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약간 완전 낮은 아니었죠? 그 처음 발견된 그리고 게. 집 안에서도 사실 그 다락방 밑에 조그만 공간 거기가 주로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조제가. 거기서 이제 책을 쌓아놓고 막 보고 있지. 그렇죠. 자기가 버림받고 학교도 못 다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자신의 장애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마음껏 돌아다녔겠지. 돌아다니고 싶어해. 그렇죠. 조제는 그러니까- 동물원도 가고 싶어하고 수족관도 그렇죠. 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고 싶어 했고. 호랑이를 보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동물들 보고 싶어 하잖아. 동물원 가고 싶어 하잖아. 수족관도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런 게 신기하잖아. 근데 조제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못한 거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가 부끄러워하고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혼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치네오는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 뭐 업고 막 바닷가 뛰고 이럴 때는 야, 이 사랑은 영원히 가겠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사실. 그 포스터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 네. 근데 그 힘들어 보이잖아. 힘들어 우리가 딱 보이죠. 보기에도. 휠체어를 타자라고 했는데
휠체어 필요 없다. 휠체어 사자라고 하는데 이제 어. 조제가 싫다고 하지. 그렇죠. 응. 필요 없다. 네가 계속 얻고 다니면 된다. 그거 업고 다닌다니까. 나도 나이 들어, 나도 이제 힘들다고 해도 조제는 싫다고 하지. 보내기 위한 복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안은 조금이라도 엎여 있고 싶었던 거지. 헤어지지 않을 거면 내가 널 보낼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게 그냥 확신을 했던 것 같아. 엄마 아빠도 나를 버렸는데 너라고 나를 안 버려?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이긴 한데 그렇게 깔고 행동을 하니까 결국엔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나는 계속 보면서 그냥 느낌이 보내는 거네. 보내는 거네. 그 휠체어 사지 말자고 할 때도 저는 그냥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결국에 남자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언젠간 오겠죠. 결과적으로 그 물리적 한계가 언젠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걸 계속 그렇게 거절한다는 건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널 보낼 거야. 나는 이거 우리 조제가 그냥 아예 깔고 있구만. 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헤어지려고 막 노력을 한 것 같진 않고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힘이 있을까? 아니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유모차에도 담요도 없고 바깥 세상 이렇게 보일 정도였는데 그 바닷가에서 업고 뛰는 장면에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 연인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건 조제 스스로도 홀로서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나도 이제 이 정도는 바깥 세상을 할 수 있어. 근데 친혜원은 사실 조제를 잊으려고 했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건 안 되는 사랑이야. 이거 너무 어려운 사랑이야.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잊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 조제가 혼자 지나는 것을 보니까 또 이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겠지. 나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릴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 계획도 짜잖아요. 그러니까 친혜원은 어쨌든 결심을 한 거지. 조제랑 어떻게 잘 끝까지 잘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근데 조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츠네오가 조제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조제의 반대 입장이죠. 처음엔 사실 궁금증이었을 거예요. 그 게임방에서 이렇게 알바하다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할머니가 10년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었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에 바로 만나죠. 퇴근길에 퇴근길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의문문 물음표를 많이 그렸던 건 뭐냐면 첫날 만나서 칼부림을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그 유모차를 츠네오가 끌고 있어요. 그 장면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그걸 봤을 때 츠네오의 개인 성품 자체가 굉장히 동정심이 많고 그러니까 잔정이 많은 스타일? 좀 그러긴 한데 네. 나는 처음에 봤을 때도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나왔는데 츠네오가 이제 그 유모차를 잡아주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밥 먹고 가라 그러잖아. 근데 좀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죠? 뭐 마지못해. 맞으면 뭔가 좀 그렇잖아. 네. 좀 되게 못 사는 집이고 그렇지. 뭐 벌레 나올 것 같고. 밥이나 반찬도 막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그래 떨떠름한 표정으로 딱 앉는데 국을 한번 딱 먹더니 눈이 막 그렇죠. 뛰어. 달걀말이에 감동을 받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장면 난 되게 인상 깊게 나왔어. 밥 먹는 장면? 밥 먹는 장면. 얘가 여기서 반했구나. 아. 그래서 물어보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랬더니 그 조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당연하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살모넬라 얘기를 하죠. 배 아플 거야. 닭똥이 묻어 있었거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대학생에 핀잔까지 주고. 그러면서 친혜원은 이제 혼자 사는 대학생인데 혼자 살면 이제 밥을 잘 안 먹게 되잖아. 대충 먹게 되고 밥 먹으러 오지. 밥 먹으러. 그러면서 이제 정이 들고 그 조제가 요리 실력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혹하지 않았나.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조제가 어떤 뭐 생긴 게 어떻고 뭐 장애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밥 먹는 게 행복한 거야. 밥 먹으면 또 밥값을 해야지. 그러니까 좀 밀어주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나. 거기에 모멘텀은 밥이다. 나는 밥이다. 저는 동정심이다. 동정심.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유모차를 끌어주는 장면 외에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잘 보면 친해호가 조제를 되게 눈여겨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조제가 요리를 하다가 달걀 이렇게 붙이다가 싱크대 앞에 있는 의자에서 뛰어내려요. 쿵! 그렇지. 그랬더니 친해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죠. 누구라도 놀랄 걸 그거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맨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아마 친해호는 동정심을 느꼈을 거야. 아니야. 난 아니라고 생각해. 단호한데? 왜냐면 아니야? 왜냐면 친구한테 그 말하는 장면 나와. 그런가? 친구한테 말하는 장면 나오는데 걔 되게 웃긴다고. 걔 싱크대에서 다이빙 한다고. 그래서 막 웃어. 그렇지. 그건 동정심이 아니라 얘 되게 신기한 앤데? 호기심이었을까? 그냥 그 소문이 무성한 동네에 누군가를 내가 만나고 있다는 호기심? 전혀 내 짝이 될 거다, 나의 그 연인이 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지. 걔만 못한 게 아니라 그 까나이랑 조제를 비교하면 사실은 조제가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예쁘기를 해, 공부를 했어. 학력이죠. 학력도 안 같은 돼. 학교 학생이고 까나이는 신체적 조건도 그렇고 월등히 낮고. 그리고 사실 친해호가 까나이랑 있을 때는 모든 남학생들의 다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까나이도 친해호를 좋아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혀 조제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밥 먹으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얘랑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또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독특하고 캐릭터가 매력 있어. 그 매력이 결국 그 조제가 가진 인문학적 매력인 거죠. 그렇지. 인문학적인 책을 많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인문학적인 매력이 있어. 삶에 내공이 있네. 이런 거지. 나는 대학생이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이런 거지. 인문학적인 내공이 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제. 조제는 주인공인데 주인공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보고 있으면 어쨌든 이야기의 중심이 조제 중심으로도 흘러가지만 친해호 중심으로도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이유의 첫 번째가 이 조제라는 캐릭터의 독특함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조제처럼 독특한 캐릭터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 내가 본 영화 중에서도 요새 뜨고 있는 이 우영우? 우영우도 독특한 캐릭터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지. 그래서 아마 이 영화가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숨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장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까나이가 찾아오잖아. 그 친해호랑 이제 조제랑 이제 같이 살게 되고 서로 연인 관계라는 걸 알고 이제 열받은 거지 까나이가. 내가 너 따위에게 밀리다니.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막 서로 따기 때리고 난리잖아. 그렇죠. 그 너도 다리를 잘라. 그러니까 그 대사가 진짜 이런 대사를 쳐? 그러니까 까나의 생각에 친해호가 널 좋아하는 건 네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 네가 그래 동정심 때문이다. 그렇지. 네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너를 불쌍하게 여기서 너랑 같이 있고 너랑 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조제가 되게 그냥 담담한 표정으로 그냥 당돌하게 얘기하죠. 시크한 표정. 너도 다리를 잘라? 이러잖아. 잘라. 너도 다리를 잘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까나이가 다리를 잘랐어. 만약에 잘랐어? 다리 못 걸어? 그러면은 까나이랑 조제랑 누굴 선택할까? 그럼 그때는 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매력은 인문학적 매력이었거든. 그렇지. 다리를 잘라도 까나이한테 오지 않아. 조제가 매력 있어. 인문학적인 매력에 요리까지 잘하는 생각해보니까. 봉사정신도 있어. 봉사정신? 배고픈 자기를 위해 항상 뭔가 준비를 해줘. 그것도 되게 시크하게. 그 자기도 몸이 불편해서 그걸 준비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다이빙도 해야 되잖아. 요리를 할 때마다. 그렇지. 나는 그걸 볼 때 제 허리 나가겠는데. 제 허리 나가겠는데. 저 연기자잖아. 그쵸. 근데 뭐 저 연기하다 허리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이빙을 해. 근데 요리를 할 때마다 다이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신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오는 그렇죠. 그 희생을 감수하고 사실 요리를 하는 거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만약 그 밥상을 받는 사람이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 되게 고마울 것 같고, 까나이가 다리를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제한테 매력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조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구질구질하게 굴질하고. 시크하죠. 그리고 선물까지 줘. 성인 잡지까지. 그렇지. 선물까지 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헤어지고 나서 그 치네오는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까나이랑 같이 가는 길거리에서 막. 근데 내가 이후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역을 한 친구가 그 대본에 없었다고요. 오열하는 장면. 아, 그래요? 네, 애드립이라고 그런 설이 있어요. 정확히 뭐 알아보진 않았으나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감독의 연출은 아니었다? 감독 연출. 그러니까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 배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갑자기 폭풍 오열을 하게 됐다고. 어쩐지 좀 리얼해 보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애드립이었다면 진짜 잘했다. 그렇지. 잘했어. 근데 그거랑 조제랑 너무 비교돼. 조제는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행복하다기보다 그냥 너무 깔끔해. 잘 살아. 오열하지 않아. 자기 혼자 전동휠체어 타고 전동휠체어 타고 혼자 요리하고 생선 구워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조제란 캐릭터는 그러니까 요새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지. 그런 자립심이 강한 캐릭터. 혼자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여자가 주체적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장애가 있는 여자인데 주체적이야? 그럼 굉장히 좋아할 만한 캐릭터죠. 지금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난 저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끌어당기는 캐릭터. 푹 빠지셨군요, 그냥. 아니 그 캐릭터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조제가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이 까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이 둘 사이에 뭔가 대화가 계속 겉돌았거나 아니면 까나이가 은연중에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서 트리거처럼 조제가 확 떠올라 버린 상황이었겠거나 뭐 그렇죠? 뭐 츠네오는 여전히 조제를 못 잊고 있는 거고 아니면 잊었지만 뭔가 막 갑자기 불같이 확 일어나 버리면 그걸 억누를 만큼 아직 마음이 다져지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츠네오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거기 설정상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잘생겼어. 츠네오는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사랑이 변해서 헤어졌다기보단 그냥 조제가 보낸 거야. 둘이 아직 사랑은 해? 조제도 보내기 싫었을 거예요. 보내기 싫었겠지. 츠네오랑 같이 있는 게 잘생겼으니까. 자기도 행복해. 조제가 츠네오한테 밥을 먹이는 게 자기도 너무 행복한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그리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보낼 수밖에 없어. 사랑하지만 보냈다.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조제가 이별을 선택한 거죠. 넌 가. 맞아. 그런 거 같네. 설득당하신 거예요 지금? 설득당했어. 설득당했어. 그 쯔네오가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이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이별은 한 가지 이유였다. 내가 도망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제가 이제 사랑은 항상 변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강의 소설에서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린 다시 고독해질 거야. 그 지나간 1년만 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사랑은 변하지. 겉으로 봐서는 조제는 츠네오를 잊은 것 같기도 해. 겉으로 봐서는 그 영화의 그 엔딩 쪽의 장면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츠네오는 이제 오해를 하는 장면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랑은 좀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한지 난 이제 우리 20년째다. 저는 15년 됐네요. 딱 15년 됐어? 난 딱 20년 됐는데. 근데 사랑이 변하잖아. 변하지. 그때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변한다는 그 말이 맞아. 사랑이 의리로 변한 거 아니에요? 어? 사랑이 의리로 변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의리 있는 사이인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그 생각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가 이영애한테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영화는 안 봤는데 대사는 알아요. 그죠? 그 대사 유명하잖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나는 생각하면서 그럼 사랑은 어떻게 안 변하니? 감정인데 사랑은 사랑이 안 변하려면 감정을 빼고 사랑해야 돼. 근데 감정을 뺀 사랑을 원해? 너 감정 빼고 날 사랑해. 그냥 아니 그게 성립되지 않는 조건이잖아요. 감정 빼고 사랑하라는 게.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인데 사랑이 감정이 다야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감정이 큰 부분이잖아. 근데 사랑이 큰 주요 구성 요소가 감정인데 감정 안에 사랑이 있던가 사랑 안에 감정이 있던가 어쨌든 사랑과 감정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러면은 감정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사랑도 당연히 변하지. 감정이니까. 감정 뺀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바위덩어리 같은 게 아니야. 나비 같은 거야, 사랑은. 되게 연약하고 금방 죽을 수 있어. 그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연약한 거야. 근데 바위가 듬직하지. 듬직한데 재미가 없어. 그거를 막 가슴 떨리는 사랑 이런 건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떨리는 사랑, 설레는 사랑, 막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랑 그런 것들은 감정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그런 사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 감정은 초기에 폭발하지. 초기에 폭발하지 이제. 썸을 탈 때, 처음 그렇죠. 사귀기 시작할 때. 사랑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제는 너무 잘 알고 있어. 뭐 지금 헤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뭐 1, 2년 지나면 또 잊혀진다? 잊혀지면 또 그냥 고독하게 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했던 1년의 시간이 있었지. 좋았잖아. 뭐 그거면 됐다. 그러면 됐어. 근데 그 1년이 아니라 그게 뭐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영원하면 좋지. 영원하면 좋은데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영원히 가지를 않거든. 근데 영원하지 않은 사랑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조제가 친해요를 사랑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볼 수 있었잖아. 그렇지. 호랑이를 볼 수 있었어. 호랑이를 볼 수 있었고 스스로 얘기한 바와 같이 바다 밑에서 올라온 거죠.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모텔 같은 데서 이제 친해요는 자기를 떠날 거고 자기는 그냥 뭐라 그러다 그 일본어 고로고로고로 뭐 이런 말 있는데 대굴대굴 뭐 이런 뜻이었는데 대굴대굴 굴러 다녀도 괜찮아. 우린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날 떠나도 그걸로 괜찮아.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고 그 사랑한 순간으로도 좋았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삶을 살게 된 게 원망스러운 일이야? 죽으니까? 왜 어차피 죽을 거 왜 생명 줬어? 왜 살게 됐어? 그럼 어차피 뺐을 거 왜 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80년 살든 뭐 100년을 살든 뭐 어차피 죽을 거긴 해. 그렇지만 80년, 100년의 그 시간이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닌가? 그 시간을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드는 느낌은. 그래서 우리가 친해요를 욕할 수 있는가? 너라면 시작했겠는가? 조제랑 사랑을 시작했겠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동정심이 없어? 난 별로 없어. 친해요도 안 하려고 그랬지. 사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밥을 밥을 먹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할머니가 또 없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라면 먹고 가란다고 라면 먹고 가면 정이 든 거야. 라면 인생이 먹다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친해요가 만약에 대차게 뒤돌아서서 대차게 또 다른 여자 그냥 만나고 뭐 그러고 다녔으면 욕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오열을 하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친해요도 조제가 좋았지만 사랑할 힘이 없었던 거지. 근데 사랑할 힘이 한 1년 정도밖에 없었던 거야. 그 1년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친해요한테 뭐라고 할 거지. 너
장애인 데리고 논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렇지. 친해오는 진심이었어. 영화를 본 사람은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지. 친해오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영화의 인트로가 음. 그 추억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 사진들 보면서. 내가 있는 힘 다해서 1년 동안 조제를 사랑했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야. 더는 못해. 그리고 만약 이제 조제가 매달렸으면 이제 구질구질하게 막 갔겠지. 근데 조제가 진짜 쿨하게 보내주지. 자신이 에너지 없음을, 사랑할 힘이 없음을 자신도 알고 있고, 친해오도. 조제의 엔딩도 기억나는데, 츠네오가 우열을 하고 나서 조제는 거기 뭐 대사가 그런 거였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쭉 가는데 자전거들하고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자기는 같은 속도로 이제 갈 수 있다.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제 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츠네오를 더 미워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사실상 츠네오일 거. 그 1년 사랑하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홀로 서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랬던 게 사실상 다 츠네오니까.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그 정도의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지. 어쨌든 조제에게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츠네오 같은 사람과의 그런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했던 것만으로도 그 조제의 삶은 돌아볼 때 좋았어, 행복했어, 아름다웠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매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조제 캐릭터가 주는 그 독특함, 그 99%다? 떠올랐던 노래가 있어요. 떴다 비행기. 그래서 나는 사랑은 비행기 같은 거다. 비행기 같은 거다? 전공이 비행기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연료를 써서 막 엔진을 돌려야 이륙을 하죠. 이륙하고 날 수 있잖아. 그런 거야. 이륙하기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지. 그리고 언젠간 내려와야 돼. 아, 그렇지. 계속 날 순 없어. 공중급유를 좀 받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받아. 그래서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날아.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날아. 그 나는 것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랑은 비행기 같은 거라서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야. 이건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을 꿈꾸지만 그렇지 않아. 사랑을 하려면은 이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연료를 떼야 돼.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힘이 드는 일이야,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을 했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어. 뭐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뭐로 뜨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뜨는 것에 의미가 있어. 나는 것에 의미가 있어. 그 나는 것의 의미를 보여준 영화가 나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1년이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걸 해야 해, 말아야 해. 해야죠. 해야지. 그냥 장애가 있으니까 너 그냥 그대로 그냥 네가 무슨 사랑을 해,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어. 이렇게 할래? 아니면 츠네오랑 만나서 한번 1년 동안이라도 사랑해볼래? 뭐 그렇지. 그러면 사랑해야지. 좋은 기억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츠네오랑 사랑을 하는 게 맞지. 이별이 아프다고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사랑을 선택해야지.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린 결혼 생활이 모르겠어. 이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모르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혼을 하고 누군가는 사별을 하기도 하고 진짜 누군가는 권태기에 빠져서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 수도 있죠. 차라리 그렇지.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쭉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 매우 높죠. 매우 높아요. 수리적으로 봐도 반반 확률이고 사실. 근데 그 반반 확률조차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플 거니까 사랑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기회도 없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조제가 주는 메시지는 아플 거야. 너도 날 사랑하지 않게 될 거고 나도 널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린 다 고독해질 거야. 하지만 우리에겐 흘러간 1년이 있어. 그걸로 좋지 않나? 그걸로도 괜찮지 않아? 삶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건데. 나는 그런 대단한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 한 줄 평. 뭡니까? 한 줄 평.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그건 아까 저기 다른 영화 대사였잖아요. 그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대사는 변환이었고. 사랑이 지금 어떻게 한 안 줄 평은 변하니? 사랑은 변해요. 아플 수 있어. 아플 수 있고 끝날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사랑은.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사랑 해설 2 나오나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사랑도 그런 거야. 나도 사실 뭐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게 늘 이렇게 사랑할까? 늘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사실. 불각은 불가원 같은 거리를 적당한 거리 두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부부 간 거리 두기 이런 거를 좀 하면 그래서 왜 진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 블링블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죽을 때도 손잡고 같이 같은 날 그렇지. 같은 시에 죽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 싫어했던 그런 결말을 그렇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건 좋은 거다. 의미가 있다. 이 영화의 메시지를 그렇게 느끼셨다. 그렇지. 조제 츠네오가 그렇게 계속 1년 정도밖에 사랑을 못했지만 그걸로도 잘했어. 츠네오 잘했어. 조제도 잘했어. 뭐 둘이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 인정. 나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1년 동안 둘이 그렇게 불같이 사랑한 것에 대해서 잘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우리의 사랑도 혹시나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불행하게 끝날지도 모르는 나의 사랑에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까 한 줄 평보다 지금 한 줄 평이 더 와닿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야.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 괜찮네. 잘하는데? 요거 멘트 괜찮네.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야. 불행하게 끝나더라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야. 그런 거. 괜찮네. 제목 나왔네, 제목.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잘하는 거야? 제목. 책 제목으로 써야 되겠네. 이번 두리두란 시네마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